여러분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김명희 문학TV, 저는 시와 소설을 쓰는 김명희입니다. 오늘은 제4부 5강 시에서 과거형과 현재형을 어떻게 잘 사용해야 좋을까에 대해서 여러분과 공부를 또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시를 쓰다 보면 자주 발생하는 사고, 안 좋은 일이죠. 자주 발생하는 문제들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 중 하나가 시제를 혼용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시를 쓸 때 과거형으로 써야 될 문장이 있고 현재 진행형으로 써야 할 문장이 있죠. 예를 들어서 시에서 그 시적 서사가 과거 회상하는, 과거를 떠올리는, 반추하는 이야기 씬이라면, 반추하는 적 서사가 진행 중이라면 이미 과거에 벌어져서 끝난 이야기죠. 이미 완결된 것을 내가 회상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정확히 했다, 했었다 라고 과거에 이미 끝난 종결형 언어를 사용해줘야 독자가 여러분의 시를 읽을 때 혼동하지 않아요. 엉키지를 않습니다. 여러분이 시 쓸 때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뭐냐면, 시는 시인이 첫째 자기의 개인적인 즐거움, 개인의 기쁨, 개인의 위로를 위해서 가장 먼저 쓰여지지만 결국 가장 그 시를 오래 섭취하고 감상하고 즐기는 대상은 독자이지 시인이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시는 시인이 쓰지만 그것을 향유할 수 있는 사람은 독자죠. 이것은 바꿔 말한다면 시인이 쓴 텍스트만 가지고 독자는 그것을 즐기는 거예요. 그랬을 때 시인이 자칫 놓치거나 긴장하지 않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시인이 본인이 경험한 이야기를 과거이거나 현재이거나 그 시적인 상념이나 살아가면서 깨달은 그런 시적인 새로움을 향기로운 언어로 재편성하는데, 그것은 어디까지나 시인만이 갖고 있는 경험이라서 본인의 머릿속에 있는 경험담을 기준으로 해서 문장화할 때 본인의 기준에서 수위를 정하면 독자는 이해할 수가 없는 시가 됩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이 시를 쓸 때 염두해야 될 게 뭐냐면, 내가 내 앞에 보이지 않는 누군가에게 시를 들려준다, 읽어주는 중이다 라고 상기시키면서 문장을 다듬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문장을 쓸 때 나는 그렇게 디테일하게 쓰지 않아도 내 머릿속에서 그때의 이미지가 잔류해 있기 때문에 크게 어려움을 겪지 않아요. 그러나 내 머릿속에 무엇이 있는지 전혀 모르는 이 앞에 있는 투명 독자는 그 글자의 조합만 가지고 여러분의 그 과거 속으로 동행을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이 갖고 있었던 그 과거 속의 하나의 스냅사진 같은 언어의 조형물이 그 독자가 여러분이 어떻게 퇴고하고 어떻게 문장을 써서 진열했는가에 따라서 그 독자가 실제로 여러분의 과거의 그 현장으로 정확히 찾아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엉뚱한 곳에서 엉뚱한 것을 바라보고 있다가 끝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시인은 혼자 이야기하다 혼자 끝나는 거예요. 우스갯소리로 원맨쇼 하는 거가 됩니다. 아무도 여러분이 이야기하는 그 지점에 길을 잃지 않고 갈 재간이 없어요. 왜? 여러분이 문장을 정확히 길을 내주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은 항상 시를 쓸 때 서둘지 말아야 합니다. 초보일수록에 자주 하는 실수가 뭐냐면, 본인이 먼저 본인의 시 속에 빠져서 감동하고 혼자 즐거워하고 혼자 범람합니다. 독자는 멀뚱히 앉아서 이게 뭔 소리인지도 모르고 있는데 시인 혼자 신이 났어요. 이건 절반은 실패한 시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경험한 것이라도 여러분이 경험한 것을 여러분이 시적으로 재편성할 때는 이 텍스트만 가지고 이 독자가 과연 내 그 유년 시절의 한 장면 속으로 같이 몰입을 할 수 있도록 내가 썼는지를 검열해야 돼요. 소통이 안 되는데 무슨 기쁨이 2배가 되고 5배가 되겠어요. 독자는 알질 못하는데. 글자는 있는데 내용이 없거나, 글자는 있는데 무슨 어느 지역을 어디로 가라고 하는지 목적지가 없거나, 다 죽은 문장들이란 얘기죠. 그런데 누구 혼자 신나요? 시 쓴 당사자 혼자 신납니다. 본인은
문장을 엉성하게 써놨음에도 본인 머릿속에 이미 그 기억이 잔존해 있기 때문에 그거에 기대서 가기 때문에 그 본인의 시가 얼마나 문제를 떠안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어요. 또한 보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건 프로가 아닌 거죠. 진정한 프로는 내 머릿속에 있는 그 한때의 감흥스러운 감흥 어린 장면을 나 혼자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디테일하게 독자에게 길을 만들어주면서 같이 가자고 하죠. 그렇게 쓰는 시가 잘 쓴 시입니다. 소통이 용이하게 독자를 배려하는 시, 그 독자로 하여금 시인이 인도하고자 하는 목적지까지 무난히 갈 수 있도록 활자의 길을 갈고 다듬어서 매끈하게 열어놓은 시, 그런 시가 잘 쓴 시고, 그런 시가 소통이 잘 되는 시고, 그런 시가 독자의 사랑을 오래 받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은 여기에서 소통이 잘 되고 디테일하게 쓴 시라고 해서 오해하면 안 됩니다. 어떤 오해를 하는가 하면 쉽게 쓰라는 말로 잘못 알아들어요. 여러분, 쉽게 쓰는 시는 언어나 감동의 울림의 결이 얕아서 독자가 그 즐거움에 빠지기가 어렵습니다. 얕으니까요. 쉽게 쓰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렇다고 어렵게 쓰라는 얘기도 아닙니다. 결국은 뭐냐? 반드시 그 독자가 읽어서 내 유년의 기억 속으로 같이 동승할 수 있도록 쓰라는 얘기죠. 그것은 바꿔 말하면 시인이 본인의 머릿속에 있는 영상의 하나의 그 스냅을 의존해서 엉성하게 문장을 써놓고 혼자 이해하고 혼자 좋아하는 죽은 시를 쓰라는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가끔 뭐라고 얘기하나요? 퇴고를 할 때는 내 머릿속에 내가 경험한 친숙한 그 영역을 덮어버리고 지워버리고 없애버리고 내가 쓴 오로지 그 단어의 조합만 가지고 이야기를 풀어가 볼 때 내 머릿속에 있는 그 이미지가 부드럽게 문제없이 다 거기에서 그려져서 생성되고 있는가, 그것을 검열해봐야만 여러분이 진짜 독자를 인도하고 같이 갈 수 있는 시인지, 아니면 엉성해서 어디가 어딘지 분간도 안 가고 점 몇 개 찍어놓고 독자는 알지도 못하는 내용을 시인 혼자서 좋아서 거기에 빠져 있는 그런 좀 모양 빠지는 그런 시인이 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늘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시는 쓰는 것이 아니라 지우는 것이고, 시는 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퇴고하는 것이고, 시는 서둘러 쓰는 것이 아니라 쓰는 과정은 가장 나중에 하는 것이다. 내 머릿속에서 그 독자와 손잡고 무난히 그 장소에 가서 같이 감흥을 즐기고 거기에서 메시지를 같이 누릴 수 있도록 용이한 길 닦아주기가 시쓰기인 거예요. 여러분은 앞으로 시 쓸 때 그 요점을 잊지 마시고, 시에서 시제가 과거와 현재의 언어 체계가 뒤섞여 버리는 그런 해괴망측한 혼란스러운 시를 써서는 안 됩니다. 독자는 텍스트에 했다 라고 쓴 문장은 과거구나 이해를 하고, 한다, 하고 있다 라고 쓰는 문장은 아, 현재로 시적 화자가 돌아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고 동행합니다. 그런데 한다, 했었다, 한다, 했다 이렇게 다 뒤섞어 놓으면 독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의 그 시의 행만 오로지 그게 등불이고 그것만 붙들고 가는 독자는 했었다 그러면 과거로 갔다가, 한다 그러면 현재로 갔다가, 하고 있다 현재에 있다가, 했다 그러면 또 과거로 갔다 이렇게 해야 되나? 그 독자가 어디 그 시 끝까지 읽겠나요? 머리가 헷갈리고 다 뒤죽박죽 돼서 집어던지죠. 예. 그걸 왜 그 괴로움을 독자에게 여러분이 감당하게 하는 거죠? 그러면 안 됩니다. 독자를 곤경에 빠뜨리는 일이죠. 여러분의 시를 통해서. 그럼 그 독자가 언제든 여러분이 시집이 나와서 어떤 뉴스나 광고를 보고 여러분의 시를 반겨서 사주고 읽어줄까요? 과연? 안 읽습니다. 그들이 왜 돈을 들여서 스트레스를 자처해야 될까요? 그들이 여러분의 시를 읽을 때 굉장히 즐겁고 새로운 묘미를 느끼고 새로운 세계를 접하는, 또는 야 어떻게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까 감동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가 있을 때 기꺼이 주머니를 열고 그 시집을 사는 것이죠. 네. 여러분의 시가 독자에게 얼마나 잘 소화가 되고 잘 스밀 수 있는가, 어떻게 그렇게 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는가에 따라서 여러분의 시집이 시장성을 확보할 수도 있고 사장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쓰는 시, 즉 우리가 하는 예술적 행위는 분명히 예술이기도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시장 경제 속에 또 속해 있기도 하죠. 수요층이 내 시를 많이 좋아해 줘야만
있어야만 내 시가 팔려나가고 더 많은 독자에게 전염이 될 수 있는데, 내 시가 난해하거나 이해가 안 가거나 또는 너무 수준이 떨어지거나 또는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서 이 시인이 혼자 좋아하고 있고 나는 따라갈 수도 없고 그 글자를 가지고는 도무지 뭐가 그려지질 않는다. 그건 엄청나게 그 시인의 비극입니다. 아무리 시를 쓰고 목 던지려 시집을 세상에 내놓은들 누가 그 시를 읽어주고 사랑해주가요? 이건 엄격한 문제입니다. 쓰는 행위는 곧 독자가 여러분이 보여주고자 하는 그 지점까지 잘 도달하도록 닦아주는 길을 내주는 행위이기도 한 거죠. 쓰는 행위는. 그래서 시인이 쓰지만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은 독자가 걸어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제에 혼동이 없어야 그 시가 갖고 있는 맵이 정확합니다. 지도가 그려질 수가 있죠. 그렇지 않으면 독자는 도무지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시를 아무리 읽어주려 해도 읽을 수가 없죠. 시에서 과거, 현재 또는 미래에 대한 시제에 적합한 문체, 어법은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또한 시인이 본인은 과거 이야기라고 쓰고 있으면서 현재 진행형인 언어를 쓰고 있으면 독자는 어디로 갈까요? 현재에 머물죠. 왜? 그게 과거의 이야기라고 독자가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나요? 여러분은 기억 속에 그 경험이 있기라도 하니까 길을 잃지 않겠지만 독자가 여러분의 그 경험을 같이 한 사람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독자는 오로지 무엇만 의지하고 간다고 했어요? 여러분이 써는 문장만 붙들고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문장이 시인은 과거를 이야기하는 건데 사실적으로는 문장은 현재 진행형으로 쓰거나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인데 그것을 했다, 했었다라고 쓰면 그 시 안에서 영원히 독자와 시인은 만날 수가 없습니다. 시간이 어긋나기 때문이죠. 시인은 현재를 이야기하면서 과거형으로 이야기하고 또 과거를 이야기하면서 현재형으로 이야기하면 이 독자가 어느 장단에 맞춰 춤을 출까요? 비극 중에 비극이 아닐 수가 없죠. 여러분이 앞으로 시를 쓰심에 있어서 반드시 책상에 적어두고 잊지 말아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과거와 현재에 가장 적합한 정확히 적확히 쓰이는 어법, 문체라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이거 역시 제가 여러분께 부탁드리건데 여러분이 그동안 쓴 초고들 꺼내보세요. 꺼내서 문제 있는 곳들 다 밑줄 쳐서 다듬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일을 내일로 미루는 것은 결코 여러분의 예술적인 여정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제 자신에게 엄한 것 중에 하나가 최대한 일을 미루지 않으려는 노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역시 일이 병목 현상으로 인해서 과부하로 인해서 딜레이 되기도 하는데 그 부분을 제가 자주 통렬히 반성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저와 함께 오늘 해야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않는, 그렇게 해서 오늘 발전하고 오늘 넘어가야 될 것들은 오늘 발전해서 오늘 마칠 수 있도록 그렇게 남은 오늘 시간을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도 영상 강의 보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한번 보고 끝내면 안 되는 거 아시죠? 네, 좋아요, 공유, 댓글, 그 다음에 구독 꼭 눌러주시고 앞으로 더 많은 양질의 컨텐츠도 함께 공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시와 소설을 쓰는 김미영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